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 선생님 이맹섭. 선서물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 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 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 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 담당입니다. 이어서 담당 밑에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열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방재복구팀 주무관입니다. 전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정 민방위 담당 오늘 민방위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박상현 통합관제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공통 사항을 제외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이명섭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 119 안전센터 신축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문제점, 상습 침수 피해 민원 해결 등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명은 영랑 119 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속초 소방서재 되겠고요. 착공 준공 예정일은 착공은 3월 4일, 준공은 10월 말경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위치는 번영로 18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2합해서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선정 경우에는 이제 한 3번 정도 부지가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너무 2014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네. 저기 다 필독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만 네네,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8페이지의 민원 발생 현황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건축 착공 중에 인근의 김순희 주민께서 건축 반대 민원 발생이 있었는데요. 의원들께서 적극 또 나가서 민원 해결 도와주셨고, 또 시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수없이 방문해가지고 설득해서 현재 민원분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도는 약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습 침수 문제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방서 신축과 119 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우수 처리 계획을 별도로 옆에 500mm를 신설해서 왜 인근에 집수되는 우수 처리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우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구축 장소는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 3층에 저희가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 기간은 1월부터 금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CCTV 시스템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범이라든가 주정차, 산불, 재난 감시 등 우리 관내 그 재난 모든 CCTV 통합을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현재 일단은 공사비만 1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이제 향후 이제 안에 그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뭐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 있고요. 현재 공사비만 12억 해서 도비 6억, 국비 6억, 도비 6천, 12억 4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4개 부서 841대 CCTV 중 534대가 통합 연계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을 2018년 9월 19일 했고 2019년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60일간 구축 실시 설계 용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1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물자 무상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2일에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실무 협의를 구성하였고 중간에 그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을 현재 완료해서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에 준공현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 피해 수습 사항 및 향후 대책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먼저 그 행감 제출할 당시에는 제출 자료인데 지금 많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의원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여기 있는 자료는 과거에 그 행감 제출 자료가 지금 현재까지 많이 변경된 게 있어서 별도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10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산불 피해 수습 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산불 피해 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시설 피해는 총 2,789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은 327헥타가 현재 잠정 피해를 본 것이 돼 있고 공공시설이 130건, 사유시설이 2,66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주택이 전소가 57, 반소가 7, 부분소가 21동 등 총 85동이 주택이 피해받고요. 사망자는 고성에서 이제 사망하신 한 분이 속초 거주를 해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 접수는 총 7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 대피는 그 당시 산불 났을 때 19개 마을에 1,835명을 15개 대피 지정 장소에 동시에 대피를 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호 복구 비용 현황 총괄입니다. 총 복구비는 299억 5,500만 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194억 9,100만 원, 도비가 51억 4,400만 원, 시비가 5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유 시설이 95억 7,600만 원, 여기에 이제 생활안정이 15억 3,900, 특별 추가가 80억 3,700. 다음에 이제 공공 시설이 181억 7,300만 원 피해를 복구 금액이 산정이 됐고 기타 부처 금액이 2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안정지원금의 그 구호금,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는 다 5월 달에 지급이 완료됐고요. 밑에 농업시설은 내일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임산부는 아직까지 예상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내려온 대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장례비 치료비도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시설 특별치과 지원금 이건 이제 도에서 먼저 지원된 금액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택은 전소가 6,300만 원, 반파가 2,150만 원, 뭐 기타 농업 시설은 피해 70%, 소상공 2,500만 원 돼서 이거는 전체 그 강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택 및 부속사는 18평 30평까지 기준 평당 500만 원이고 영농인도 융자가 50%에서 70% 상향됐고 소상공인도 2,500만 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강원도 아닌 이제 먼저 확정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보고를 지시하고요.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분야인데 전체 이재민 수는 78세대에 170명이 이재민 발생하였고 임대 조립 주택 및 자가 입주가 총 70세대에 152명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 구호소 수용은 다 이제 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구호소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친척 집에 지인 집에 거주하신 분이 20세대에 47명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리고 긴급 구호 물품 확보 현황은 현재까지 6만 7천 점이 접수가 됐고요. 배분 및 지원 현황은 3만 1,384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주거 희망 지원 현황은 임대주택이 45세대에 98명, 조립주택이 20세대에 45명, 기타가 12세대 26명 해서 총 77세대에 167명이 지금 주거 지망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철거 분야입니다. 환경건설 등인데 철거 동의율이 현재 이 오타가 났습니다. 79%고요. 주택이 92%, 근생이 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현재 75%입니다. 주택이 86%, 근생이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주택 전소 철거 세부 내역은 55개소에 현재 47개소가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우리 집 관내 폐기물이 총 16,680톤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2,660톤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방역 지원 분야인데 여기는 의료비 지원 대상은 68명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이재민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도 총 218명에 대해서 서비스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야의 컨테이너라든가 등등 해서는 지금 다 설치 완료된 상황으로 됐고요. 농업 피해 분야도 철거 완료됐고 다음 산불 피해 복구는 이제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10억 시에서 연차적으로 복구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 중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력은 총 12,113명이 동원됐고 자원봉사가 3,236명, 장비가 총 1,120대가 동원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그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안전 점검 내역인데요. 2018-2019년도에 안전 점검 내역인데 2018년도에 총 14개소에 저희가 다양한 우리 안전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도 2019년도에 현재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현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그 자활 1교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자활천 그 바람꽃 마을 들어가는데 그 주유소 들어가는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붕괴 위험지구로서 가등급이 되겠고요. 지정 면적은 3,000평방미터고 지정 일자는 2018년도 7월 25일에 지정이 돼서 현재 총 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넘겨줬습니다. 다음 그 쌍천 상습 가뭄 재해지구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쌍천 지구 그 가뭄 재해지구입니다. 나등급이고요. 우리 쌍천 쪽에 그 76만 5,900평방미터를 가뭄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물 가뭄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아마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상수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목적 가뭄 방지 시설과 안방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여섯 번째 마을별 재난 방송 시설 현황 및 교체 실적입니다. 저희가 그 현재 32개 마을에 대한 재난 방송 시설을 지난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재난 통합 마을 방송 시스템을 또 저희가 또 일부 지금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방송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재응급복구 장비 종류 및 보유 현황입니다. 저희 그 응급복구 장비는 굴삭기 등 그 중장비 그 일반 장비를 합해서 총 434대를 확보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8대, 유관기관이 11대, 민간이 41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폭설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하는 그 동원 업체 장비라든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입니다. 마대와 말목, 피복지, 수중 펌프, 양수기 호수 등 저희가
우리가 그 집중호우 시 그런 우리가 대비한 수방 자재를 현재 충분하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양수기 같은 거는 전체 동해도 다 나가 있고 우리 그 제 창고에서 총 89대가 현재 동이나 우리 제 창고에 현재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8번째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현황입니다. 먼저 동명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등급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먼저 등급을 말씀드리면 가등급이면 이제 상당히 그 인명 피해라든가 등등 그 재난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나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 내려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이 제일 위험이 높은 지역이고요. 나등급 같은 데는 이제 좀 약간 그 가등보다 낮은 지역. 그다음 다등급, 라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동명사지구는 가등급으로 돼 있고요. 자활일구 그 교랑 거기도 가등급. 그다음에 쌍천은 나등급을 현재 해서 지구 지정해서 현재 정비 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현황입니다. 저희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가 총 A에서 2등급까지 있는데 34개소가 있습니다. A등급이 3개소, B등급이 17개소, C등급이 10개소, D등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한 특별법입니다. 저희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이 7개소, 2종이 91개소, 3종이 27개소에 총 125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 등급 현황입니다. 뭐 교량 지하 터널 등등 해서 저희가 총 A에서 기타까지 125개 시설이 현재 B등급, C등급 해서 지금 나눠져 있고 기타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시설물 안전 등급 기준 근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물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교량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 뭐 500m 이상은 뭐 1종, 500m 미만이 2종 이렇게 이제 이거는 법정 기준을 나눠놓은 겁니다. 터널도 뭐 1,000m 이상은 1종, 뭐 2,000m 미만은 2종 등등해서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마찬가지고요. 25페이지에 그 시설물 안전 등급 기준 이것도 근거입니다. 이건 3종 시설물 법인데 여기도 이제 교량, 터널, 육교 뭐 등등 건축 분야 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 3종 시설은 뭐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또 뭐 터널 같은 데는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터널에서 뭐 일정 뭐 규모 미만, 뭐 육교 등등 공동 주택도 뭐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주택 등등해서 이거는 이것도 하나의 그 3종 시설물 등급 기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감시형 CCTV 설치 및 내역인데요. 저희가 그 올해 재해감 CCTV를 저희가 올해도 지난해에도 설치했고 올해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소가 있는데 지진 해일이 4개소, 하층 감시가 6개소, 절개지 감시가 4개소, 너울성 파도가 4개소, 수위 감시가 2개소, 적설 감시가 2개소 등 총 22개소를 저희가 재해감 CCTV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대상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대상 시설이 총 140개소가 있는데요. 지난해 전수 점검에 총 132개소를 전수 점검해서 저희가 그 어린이 놀이시설 상태라든가 일부 경미한 파손 등 현지 시정을 조치했고요. 대부분 이제 양호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설악동 같은데 한 개소만 좀 그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기타 어린이 개소는 대부분 좀 안전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 시설이 이게 매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록부를 보관하게 돼 있고 또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관리자 미선임 및 안전 교육 미숙 확인 시 또 등등 해서 할 때는 저희가 여기에 그 지적 사항을 안 할 때는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저희가 연 1회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그 풍수해보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요. 풍수해보험 홍보 실적입니다. 저희가 재해 문자 전광판 홍보라든가 등등 뭐 안전 점검을 해서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온실이 대상 면적이 12만 7,971평방미터인데 지금 가입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대상 시설이 8,771가구인데 현재 가입 실적이 15가구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 15가구 가입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단체 가입을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고요. 지난해 그 단체 가입 완료자라든가 재가입 및 신규 추가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세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가입 촉진을 위한 그 각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주민 설명을 개최해서 7월 중에 그 되도록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14번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 현황 및 점검 내역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월 1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광판도 5개소에 매월 1회 등등 해서 저희가 노을성 경보까지 매주나 또 수시 매월 저희가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수시 점검하고 있고 민방위 그 경보 시설도 저기 13개소가 있는데 저기가 수시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 결과 시설 장비 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결과입니다. 2018년도 민방위 교육 결과는 기본 교육이 5월 달에 있었고 1차 보충 교육이 10월 달, 2차 보충 교육이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근로자 종합복지원에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대상은 총 1,53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현재 저희 그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금요일까지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불참자 7명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기관 종료 전입이 4명이 됐고 또 무단 불참 3명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거수지 불명 등록을 해서 주민센터에 확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8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결과는 마찬가지로 교육 기간에 5월달, 10월달, 11월달에 1차, 2차 해서 비상소집을 했고 교육 대상은 2,545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불참자가 9명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 결과입니다. 먼저 기본 교육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근로자 복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1차,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1,57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결과도 현재 아직까지 교육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진 대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민방위 경보 시설 13개소가 있는데 주일에 또 월일에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상 대피 시설이 여기는 37개소인데 3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떡하냐 38개소고 또 비상 급수 시설도 음용수가 6개소인데 5개소입니다. 여기 하나가 지금 플러스 되는데 5개소고 생활용수 5개소. 그다음에 화성 방독면도 지역 민방위에 대해 직장면 반기일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민방위 장비도 반기일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부 예산 현황인데 2018년도에는 총 교육훈련 시설장비 유지 시설장비 확충 등 총 1억 9,203만 7천 원이 확보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총 1억 679만 5천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16번째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폭염 그 추진 기간은 5월 20일부터 매년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간부서가 안전총괄과고 유관부서는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됐고 유관기관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경찰서 8군단 속초기상대는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재난도우미 이상 열망 구축이라든가 폭염 특별 발령 시 크로사 시스템을 통한 재난 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정보 전파와 경로당, 마을 회관 등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홍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부 전화, 건강 체크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폭염 대비 TF팀 구성 및 폭염 단계별 운영을 하고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78개소인데 지금 지정된 게 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78개소 지정돼 있고 다음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간다별 6월 중에 개최하고 무더위 쉼터를 저희가 그런 햇빛 가리개 등등 해서 한 13개소를 설치하는 거 있는데 그걸 해서 6월 말경 7초까지 설치해서 주요 횡단보도에 13군데 설치할 예정이 있고요. 다음 폭염 무더위 쉼터를 80개소의 그 경로당이나 등등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로당은 전기료를 10만 이상 나왔을 때 전기료를 저희가 100% 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출 자료 보고를 마치고 별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이외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감 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감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요구하실 의원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할 의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4월 4일 날 뜻하지 않게 큰 대형 산불이 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도 끝맺음이 안 된 상태로 업무가 가중됐죠. 네, 그또 거의 이제 마무리한 게 있고요. 이제 우리 그 피해 입은 분들하고 한정 관계가 좀 이제 그것만 빨리 해결되면 아마 네, 조속히 네, 그 마무리될 것 한정가하고 우리 이재민들의 피해가 네. 좀 축소되도록, 네. 되도록이면 이재민들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네. 그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그 법적으로 아직 그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성금과 우리 한정과의 협의점을 찾으셔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피해액이 적도록 좀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큰 경사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 우리 4월 우리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그 수습 과정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재민 구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과 시민단체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구 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민 안전에 힘써 주시고요. 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119 안전센터는 공사가 시작이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인데 하여튼 그 동안에 그 극렬하게 그 반대해온 그 사업 부지 그 인근 민원인들과는 다 협상이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네, 그 뭐 의원들께서도 매번 나가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뭐 시장께서도 수없이 나가서 참 했는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네. 다행입니다. 네. 예.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그 뭐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인근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바람에 네. 사업 추진에 참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뭐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는 그 사업을 이제 추진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수해 등의 그 안전과 관련해서 그 인근 주민들과 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 기존에 있던 이제 그 마찰이 이제 그 집중호우 시에 이제 수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로 그게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반 공사를 좀 철저히 하고 네. 예,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아니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우려가 네. 그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어떤 그런 재 예방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19 쪽 이게 재해 위험지구 현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산불 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산불 피해 지역하고 영랑호를 비롯해서 그 집중호우 때 네. 그 장마나 집중호우 때그 영랑호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 영랑호하고 그 수계에 대한 어떤 그런 재해 위험 지구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사전 관리에 좀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른 산불 발생 이후에 이제 일어난 그런 이제 재해 위험 지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재해라든가 이런 그 물질들이 그 탄화 물질들이 이제 호수로 쏟아져 내려오면은 그 호수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도 좀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과에서도 아마 여름철 그런 오염물질 예방 차원에서 아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위험 지구를 같이 이제 포함을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그건 안 됩니다. 위험 지역은 아니라도 네네. 관리 이제 그런 네.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28쪽. 풍수의 보험이라든가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산불이라는 대형 재해를 겪으면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받는 그런 상실감이나 고통이 그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적극 좀 권유해 주시고요. 네. 예, 사실상은 이게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도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보험까지 생각하고 뭐 사업 그런 작은 사업을 하지 할 그런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는데 이걸 이번 아마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크게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 보험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지원책 같은 거를 마련할 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좀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풍수의 보험이 대상이 일반 그 주택하고 온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소상공 이런 거는 전혀 여기 이쪽 법적 이쪽 근거에서는 사실 지원은 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정상 네, 이제 네,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아니 근데 그 가입하는 대상도 주택하고 온실. 풍수의 보험이 아니라 풍수의 보험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네. 어떤 이제 재해 보험 네. 재해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재해 보험이요? 재해를 대비한 네, 한번 알아보고 말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 산불 얘기가 자꾸 이제 이게 나오는데, 예, 우리 대형 산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또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의 그 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또 교훈도 많이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교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불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또 이제 인명 피해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질식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독면에 하나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더라면은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우리 주로 이제 그 관공서나 이런 그 어떤 나름대로 방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거의 방독면 비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독면이 가격이 지금 우리가 공동 구매할 때 얼마 정도 하나요? 저희가 우리 공동 구매한 하나에 32,000원, 방독면 하나가 42,000원. 42,000원. 예, 예. 공동 구매로 하면 그래 저렴하네요. 우리가 시에서도 뭐 공동구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 하는데 하나에 42,000원 한답니다. 예. 그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한 10여만 원 정도에서 그 이제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0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런 이제 비상 끼고 이렇게 뭐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산불 끄다 그랬거든요. 끄라는데 사실 가정에서 끄고 뭐 이렇게 활동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하다가 나오다가 예. 이제 아니 근데 내가 그때 당시 듣기로는 이제 여기 이제 송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고성 용천의 누나 집에 가서 누나가 조금 거기 이제 불길이 오다 보니까 좀 거기 대처하다가 아마 심장이 좀 약하시답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오시다가 빨리 나왔으면 되는데 그 연기에 너무 나오는 과정에서 연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그래서 쓰러져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예. 그래서 나올 때 예. 어디 비치가 돼 있었더라면 방독면이라도 착용하고 뭐 일을 받더라면은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독면 가격이 그 정도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렇죠, 예. 사실은 저기 본의원도 그 방독면 비치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산불 때문에 한번 저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좀 비싸게 산 편이네요 저는.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방독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방독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구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네. 부탁드리고요. 네. 지원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네, 그건 아니죠. 가정에 네. 방독면 같은 것도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좀 의원님 마무리 작업 좀 해주시고 추가 질의를 지원해 사용하시기 줄 필요도 바랍니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날 산불 난 다음에 속초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민방위 교육용으로 방독면을 다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침이 달라져가지고 그 방독면이 좀 흉물스럽다고 다 버리라고 그래서 또 다 폐기 처분했답니다. 그 요즘 뭐 이렇게 그 연기도 그 화학성물이 들어가지고 그 질식사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관공서 같은 데는 방독면이 필히 몇 개 정도는 비치해야지 않나. 불 끌 때 그 굉장히 용이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간에 행정이 어떨 때 또 필요하면 버리고 또 사고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찍이지 못하고. 자 다음에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이제 산불과
그러니까 각종 재난과 사고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번 산불에 있어서 이제 진화부터 주민 대피, 이재민 구호 복구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뭐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항상 이렇게 그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항상 어느 부서에 가시든 간에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신선희 의원님 말씀 좀 하셨던 재해위험지구 관련돼서 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해위험지구라는 게 이제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네. 네,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거 이제 위성 지도를 띄워놓은 건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교동 주민센터 이제 맞은편 지역입니다. 네네. 아, 네. 요걸 이제 도시계획도로 선을 보면은 요 파란 지붕이 이제 교동 주민센터고 네. 이제 요 주민센터 맞은편 이 도시계획도를 네,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소로 3-63 요건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장님. 네. 이게 이제 민선 5기, 6기, 7기 때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 네. 교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그 시장님께 이제 계속 건의하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은 또 더군다나 시설직이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연결이 되면은 네. 이제 교동 금호동 쪽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네. 그 이 안쪽에 있는 이제 교통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금강 아파트 뒤쪽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이제 교동 지역의 민원인께서 이제 민원을 이제 수차 이제 또 이렇게 시에다가 이제 내셨는데 의회와 이제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하는 이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그 검토 결과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 화면 보이시나요, 과장님? 네. 예, 이제 요 도로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서 의견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 해당 노선은 이제 길이 얼마, 높이 얼마의 도시계획도로이며 경사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거는 이제 부적합하고 해당 노선이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건의된 지역으로서 사업 확정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연계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돼 있고 또 물론 이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 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지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는 좀 저도 지금 옛날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지역인데요. 네네. 저기는 저 위험지구 지금 저 지정은 안 돼 있고요. 건의된 지역이죠. 건의만 돼 있고 예. 저기는 지금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내게 되면 지금 경사가 심하고 도시계획도로 폭이 6m인가 8m 그런데 거기 개설되면은 옆에 그 주택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그 지금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개설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기는 그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아니면 뭐 도시 뭐 다른 재생 사업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뒤에 그 지금 금강 아파트 뒤에 지금 과거에 옹벽을 쳤는데 지금 옹벽에 약간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아마 잘하면 내연도에 반영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가서 이제 그 뭐 옛날 최영철 과장 집 인근 다 둘러봤거든요. 봤는데 거기는 재위험지구 사업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도시 그런 재생 차원에서 뭔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네. 뭐 이제
건설 도시가 쪽이네요, 그죠? 그쪽 그렇죠. 부분은 예, 예. 도시재생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그때 옹벽 보강하는 건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듣는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계장님께 제가 좀 나중에 좀 따로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예고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작년도는 이제 갑작스러운 또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생겼고 정말 올해는 또 예상치 않는 그런 한전의 잘못에 의한 또 그런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런 일을 점점 겪다 보니까 피해민들의 그 상처가 너무 크고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려다가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이제 조례다 보니까 부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이 보험 이제 납부하는 보험료하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거를 이제 산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밀어붙인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이제 집행부하고 원활한 조율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적용 대상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거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거는. 근데 만약에 이런 보험을 우리가 특약사항을 잘 들었다면은 과연 이런 재난 상황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우리 주무계장님 통해서 좀 한번 좀 나중에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 저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했더라고요. 네네. 저 해서 이제 지휘부 결심 받아서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시민안전보험이 각 그 보험마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있습니다. 이럴 때 풍수해 보험도 있고 뭐 다른 보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1년에 거의 한 6, 7천만 원 보험료를 들여서 했을 때 혜택 보는 게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좋은 말씀이시면은 이제 그 실효성이 좀 약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게 좀 하는데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집행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 풍수에도 지금 이게 이렇게 보험 가입해서 하는데도 가입이라든가 또 혜택도 많이 못 보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과연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차차 여러 가지인데 그런 이제 다른 법이라든가 또 그런 다른 보험 종류를 이제 그런 판단해서 또 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마 좀 시간을 갖고 좀 정리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자꾸 재난이 일어나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방금 연달아 얘기하죠. 풍수의 보험, 네, 네. 그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게 드는 보험이죠. 네, 네. 지금 여기에 자료에 주시는 거는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저조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들읍니까? 이 금액이 뭐 큰 금액이 나갑니까? 그 이제 문제는 주택 같은 이제 일반 그 단체라든가 이제 그 차상위 계층 이제 일반 그런 저 뭐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세 보험은 국가 보조가 이제 그 국가 지원 88%에서 그래 90% 가까이 되는데요. 본인 부담은 얼마나 주민 부담 한 12%에서 22% 많게는. 근데 이제 일반 주택이라 온실은 주민 부담이 약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하려도 안 합니다. 자기 부담이 높으니까. 자기 부담이 48%니까. 예. 그 굉장히 그 가입 대상 가구는 8,771가구인데 네네. 가입 실적이 15가구라면 네네. 이거는 뭐 저조하다 못해 뭐 그냥 그렇죠. 안 드는 거죠, 뭐. 작년에도 이제 3,000 가구 대상인데 1,100 가구가 이제 단체 이제 가입해가지고 했는데 그 작년 집중호우 때 그 일부 좀 한 9세대가 이제 보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세입자는 최소 150만 원,
일반 주택은 한 550만 원, 최소 550만 원 이상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차상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체로 이제 가입하는데 저희 그 일반 그 저 주택들은 자부담이 한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가입이 거의 좀 어렵습니다. 이 보험 그러니까 기간이 1년 단위 네, 기간입니까? 매년 단위입니다. 네. 매년 1년 네. 단위. 1년 만기 그래서 보험입니다. 그 좀 이제 큰 사건이 나면 네.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아무 사건이 안 나면 재가입을 안 하시는군요. 그 이제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자부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네. 여기 보니까 18년도 단체 가입 만료자가 네. 1116 가구인데 네, 네. 재가입을 다 선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다시 이제 그 홍보를 해서 예. 제가 이거 이제 거의 다 이분들은 이제 차상위하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재해가 나면 네, 네. 그런 대로 그냥 그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는데 이렇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계층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저력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사회적인 보험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줘야지만 이분들이 무슨 재난을 당했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도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뭐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 많이 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복지로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뭐 중상위층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네.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아니니까 이런 건 어떻게 사회적인 사회성 보험 복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네, 네. 그죠. 네. 아무튼 저희가 더불어 잘 살아야죠. 네,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산불 피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그 피해 현황에서 산림 분화가 있어요. 산림. 네. 저희 그 속초도 거진 60한 3%가 산림으로 돼 있죠. 네. 그러한데 이번에 산불에 굉장히 그 물론 이재민들도 많이 생겼지만 말 없는 우리 사냐도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네. 그 피해액도 여기 산림 분야에 큰 수치가 차지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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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장마철이 돌아오고 그러면 산에 있는 그 있잖아요. 물바지란가요? 그 이렇게 골짜마다 이렇게 네, 산에서 흘러 나오는 그 보조. 네, 네. 그게 지금 다 녹아내렸다고 그렇죠? 그게 플라스틱으로 빈물바지 그 빗물바지. 네, 빈물바지 그런 예. 산에 있는 그 수로 수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네.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산불로 고열로 그게 다 녹아 나갔다고. 그 피해도 아마 상당할 거죠? 예, 그게 데이터 내나 봤나요? 네, 아마 그건 자세한 건 저희가 못 받아봤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일부 주택지 인근에 그 이제 빗물을 뭐 집중호우 시 네. 그런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런 뭐 우수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승수로라고 해요. 승수로 승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마 그거는 일부 과거에는 이제 시멘트 한 것도 있고 이제 플라스틱 한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 관내는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든 안 많든 네, 이거는 피해 금액이잖아요. 저희 그렇죠. 시의 그건 아마 다 피해. 들어갔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피해 보상으로 한전으로 다 이게 들어갔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공공시설로 해서 저희 우리 산림 분야에 아마 다 잡힌 걸로 저희가 알고 아무튼 네. 요번에 그 산불 원인자잖아요. 네, 네. 저희 속초시도 피해자입니다. 네. 꼭 이재민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네. 시민들 전체가 맞습니다. 8만여 명 시민들이 다 제 2차의 피해를 다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그 한전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공공 부분에서도 하나 놓치지 마시고 다 받을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이번 산불로 안전 총괄과가 참 정말 힘든 시간들 좀 보내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먼저 일단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4월 4일 날 있었던 날로부터 저희가 그런데 그 재난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제 질의는 좀 냉철하게 한번 몇 가지 짚을 것들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아껴왔던 거는 뭐냐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그쵸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날 다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랐다. 그렇지만 허둥지둥 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는 넘어갔다. 이게 그날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황들의 그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보면서 재난 이제 이해 경보 시스템들도 있고 현황이나 점검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쭉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월 4일 날 이 재난 이해 경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나요? 이게? 네,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그랬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저녁 7시 몇 분인가 불이 났지만 그 일단은 산림 부서 쪽으로 접수가 되고 네. 거기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재난 부서 이제 접수가 돼 가지고 바로 그 산림 부서에서 일단 산불 전파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 재난 상황실 쪽으로 해서 그런 데 전파가 바로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졌죠. 궁금한 거는 참 이제 이거는 시민으로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속초시의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그 통신 우리가 이동통신사마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속초시에서 속초 시민에 대한 개인 정보인 이 개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시죠?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동별로 그렇게? 뭐 어떤 그 개인 그러니까 재난 관련한 부분으로 우리 동 어느 동 누군가에게 그거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통반장 통장들한테 그거는 돼 있습니다. 이제 문자라든가 방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통장. 통장에게 예. 그렇지만 그 통장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그 지금 의원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날은 네. 저희가 그런 문자 하려고 안 하고요. 우리 속초시 그 재난 문자를 다 날렸거든요. 그 문자가 뭐냐면은 속초 안에 있는 관광객이든 시민들한테 다 나가는 그 기지국에 나간 문자입니다. 그런 게 제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얘기 저희가 여쭤보는 주민 거예요. 대피를 시킨 겁니다. 그런 걸 여쭤보는 거. 예, 예. 그러면 개인에게 그게 꼭 뿌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기지국을 통해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지진 사람들에게는 해일도 지금 그 뿌릴 문자 수가- 오는 게 그래서 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기상청에서 건가요? 오는 게. 그게 그런 거군요.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한 8시 조금 늦게 시간을 잡으면 한 8시 20분 30분까지 저희도 이제 다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뭔가가 행동 요령들이 1, 2, 3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한 1시 2시쯤 귀가를 할 때까지 저희 의원들끼리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의회는 재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냐 행정만 있는 거냐 그럼 도대체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 그 재난 관리를 했던 산불대책본부가 어디에 차려졌었죠? 산불 재택본부는 저희가 그건 이제 저쪽 산림 쪽에서 아마 현장에 영랑동 예, 주민센터 영랑동에서 하는 아니었나요? 걸. 예. 자 여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랑동 쪽에 화재 위험이 생기면 불구덩이인 영랑동으로 들어가야지 되나요? 일단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네.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실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실이 운영되는 게 맞고요. 네. 예, 맞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재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야간에 산불 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야간 산불은 지금 진화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주민 대피, 가서 시설물 방호 서비스를 그런 한다.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게 차원이었죠. 앞서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주민 대피는 어디였죠? 저희가 그 주민 대피는 7시 50이 저녁 19시 50이면 시작을 해서 바람꽃 마을 일대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 대피를 시켜서 학사평, 하나콘도, 장천, 영랑해서 저희가 새벽 4시 40분까지 미실령 주변까지 14번을 저희가 대피
문자를 날리고 대피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그 영랑동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단 모였던 곳이 영랑초등학교였죠. 일단 그건 네. 저가 했는데 네, 네. 그때 당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람이 계속 이제 바다 쪽으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재난 문자를 계속 이제 그 전파를 밑에 쪽 계속 전파시켰는데 바닷가 가서 바람이 다시 남북 쪽으로 이제 그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연기가 이게 당초 바닷가로 쪽에 나가는 게 바닷가 와서는 이쪽 영랑동 쪽으로 불기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 대표를 영랑 쪽을 제일 가까운 이제 영랑 초등학교 가깝게 대표시켰는데 바람이 이제 갑자기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연기 오다 보니까 다시 2차 이제 대표시킨 네. 그런 과정이 자, 된 이제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그날 그 상황들에 저도 참 대책 없이 그냥 뭐 이거냐 말뛰듯이 뛰어다녔던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있었을 때 자 공무원들 한 500여 공무원은 모두 다 비상 조치를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날 그 영랑동이 왜 그렇게 혼잡했는지 아세요? 아니, 이제 공무원이 처음에는- 그냥 영랑초등학교에서부터 영랑동 주민센터까지 그냥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고 그거는 이제 있고 그날 그렇게 어떤 됐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네, 그거는- 있는지를 저희도 중간중간 물어보긴 했지만 그 이제 아무런 대책 없는 거리 방황을 하는 그게 왜 그래 그 됐냐면은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그 네. 경찰서 교통을 통제시키는데 네. 그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고성 쪽에서 오는 차를 고성에서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네, 네. 그리고 여기 차도 들어간 차가 있는데 그리고 영랑도 다리에는 버스가 불타고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 저한테 이제 핸드폰 온 게 빨리 여기 통일시켜라 막으니까 영랑 그 우리 동삼로 그쪽에서 그 용천 고개에서 차가 혼자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상황 총괄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경찰에다 계속 연락해가지고 빨리 차를 보내라. 안 그러면 거기 차 안에서 연기 실식돼 죽는다. 그래 그 몇 번 강조해가지고 경찰서 마지막에 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잠시 거기서 혼잡이 왔어요.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가 네네. 않고 그날의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과장님도 저도 다 현장에서 우리 모두 다가 이제 겪었던 일이었는데 저는 뭐 의원이자 그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로 그냥 모니터링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의 산불은 지금 이제 누구를 원망하고 그날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복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그냥 잘했다,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있다 보면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한 스텝을 저는 놓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날 컨트롤 타워 제대로 지휘관 제대로 전 역할 못 하셨다고 봅니다. 그 12시 1시가 넘을 때까지의 초기에서부터 어느 시간쯤은 야 이거 대책본부도 왜 연기가 쌓여 있는 이 매연투성이의 그 상황들에 온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두고 있는 것인가 제가 들었던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령자가 많더라고요. 영랑동에 그날 이제 대피하는 상황들을 제가 피부에서 네. 느꼈던 건데 고령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들에 영랑초교로 왜 계속해서 다른 곳들을 왜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빨리 판단이 되어서 몇 번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날 제가 보았던 것은 야 엄청나게 이 저게 상하 그 관계가 이게가 정말 뚜렷한 집단이구나를 그날 굉장히 느꼈어요. 어느 과장님도 어느 분도 그것을 감히 어느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전달할 용기를 못 갖고 계시더라고요. 듣고 예 그러시죠. 네 그거는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네. 영랑주민센터에서 이제 모든 영랑주민센터도 잘못하면 불탈 뻔한 아니 그 많은 임명 자료부터 그런 거부터 왜 옮길 생각 하나도 못 하셨던 겁니까? 이거는 자연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늦은 시간까지 이 방독 마스크를 공무원들 아마 2-3개씩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어질어질했고 잠깐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랑초교에서 이제 뭐 중앙초등 어디로 이렇게 본부를 이제 옮긴다라고 준비가 되었는데 차량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죠. 차량이.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차량도 속초시는 이런 재난에 움직이질 못하더라. 그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의 봉고들을 수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날랐죠. 그리고 과장님 주신 보고에도 직원들 차량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속초시에 있었던 재난의 상황에 이게 지금 대처가 맞는 것인가? 속초시에 지금 차량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초시와 관여된 유관기관들의 차량들이 많은데 그제쯤엔 이런 1, 2, 3, 4가 부서별로 뭐가 쫙 그러니까 없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계속 준비가 돼야지 될 충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의원 하실 겁니까, 그건 이런 거? 모르겠어. 예. 한 의원께서 그 한 가지만 그날 상황 보시고 말씀하실 네.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상황실 안에서 이제 총괄한 사람으로서 이제 현장 지휘는 부시장님 했고 또 밑에 산림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보조해서 이제 뭐 직원들 그 배치는 이제 그걸 했는데 네. 그날 상황은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불길 자, 상대 속도가 대체 의원님 빨랐어요. 시간이 됐으니 네. 추가 질문을 네,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불길이 빨리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장사다 우리 해안가까지 올 줄은 사실 우리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그 컨트롤하신 우리 분께서 연락 주는 게 주민들 빨리빨리 대피시키는 게 이 바람 속도하고 불 속도가 이 늦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문자를 주민들이 봐도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 계속 진행이 됐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시간들이 중간에 계속 서로 간의 논의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조직이라는 상황이 들었고 그리고 속초시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의 속도와 달리 그날 재빠른 어떤 1, 2, 3의 매뉴얼과 함께 조직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족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이 수 부분 있지만 정리 실제 좀 상황이 해주십시오. 발생되면은 네.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매뉴얼은 있지만은 그 대처하는 게 이렇게 탁탁탁 우리가 뭐 기계처럼 맞아가지는 않아요. 제가 뭐 40년 동안 이 재난을 다 겪어봤지만은 보이는 재난은 돼 폭설 같은 거는 됩니다. 근데 이건 특히 야간에 이루어진 산불은 사실 우리 시민들 그거 가면 안 돼요. 옆에 불 구경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준비하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서로 배우고 네. 이제 그다음 좀 대책을 좀 갖자라는 이야기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돼야 될 알겠는데 부분들이 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 예, 그러니까 좀 그거는 아마 챙기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 알겠지만은 그날 상황은 뭐 아마 뭐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네, 네. 네, 하여간 수고했다라는 그 말 속에 저희가 그동안 정확히 좀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일정사무 말씀 감사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요. 예, 제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안전총괄과 4월 4일 그 산불 이후로 진짜 대처와 여태까지 참 그리고 향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태까지 보여준 열정으로 끝까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안전 점검을 하셔서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17페이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할 거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다뤄야 되겠는데 네, 네, 네. 속초에서 제1호 재난 선포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과장님? 네? 속초의 제1호 재난 선포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1호 재난 선포 지역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앙동 재개발입니다. 중앙동 재개발입니다. 뭐 저기 새마을 이런 데 빼고 이게 한 30년째 지금 재난 지역이 돼서 지금 재개발로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전뭐 법적 잘못 알았는데. 네, 재난 지역 재난.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청 뒤에예요. 바로 우리 시청이 여기 있고 시청 뒤에 여기 350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30년째 재난 선포 지역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30년 동안 끌고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증축 개축이 안 해요. 의원님 그 재난 선포 지역이 아니고 이게 재난 선포 지역이었다고요. 아 옛날에요. 그래서 재개발로 묶여 있었어요. 30년 전서부터.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난 선포 지역이었습니다. 사이렌 지역이. 저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합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찌감치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 요 시청 뒤에는 이제 제2염직을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했고요.
되긴 했고 재난 선포는 이건 제가 좀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하여튼 네네네. 예, 단어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시간만 자꾸 가고 과장님 벌써 2분이 흘러 알겠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는데 우리 안전점검 내역에 보면 중앙동 재개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었나요? 아 그거는 제가 이건 시설 자,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과에서도 신경을 안 써요. 이 중앙동 재개발 지역은 30년 동안 재난 지역이든 재해 지역이든 네. 묶여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이전한 집들이 40~50%가 다 나가 있고 빈집이에요. 네. 빈집이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빈집이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지붕도 없고. 이 누가 어느 과에서 지붕이 또 이렇게 되고 이거 어느 과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요번에 크게 당했으면서도 계단이고 그레이팅이고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손도 댈 수가. 이거는 이 상태는 지금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지역인데 밑에 아랫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점검 좀 한번 해보실 용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네. 2년 더 있어야 이건 여기가 아니 이거는 철거가 저희 돼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청과 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안전이잖아 일단. 물론 안전인데 이거는 재개발 안전이 재개발하는 일단은 예 네, 말씀을 도시- 좀 들어주십시오. 도시 제가 재생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거기나 우리 안전총괄이나 비 오면 쫓아가고 불나면 쫓아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빨리 사업이 돼야 됩니다. 저기.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시간이 자꾸 쪼들리다 보니까 중앙동 5분 드릴게요. 예, 어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중앙시장의 대형 주차장에 보면 금호집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면면을 보면 여기에 면면을 잠시만요. 이 지역인데요. 이게 청학동 넘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도 안전 점검은 다 하셨나요? 그 급경사지가 지정이 되고 정비가 되면요. 예. 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예. 저희가 해제시키고 그리고 또 뭐 새로 위험 지구 있으면 지정해서 사업을 국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일단 네. 부서에서 넘어와야 이제 자기 부서의 업무가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한 우리 강의님 말씀한 금강 아파트 뒤쪽에 예. 그런 또 위험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중앙동 재개발 저기도 마찬가지. 저기 누구도 건들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지역은 새로 길을 놓으면서 네. 원래 이렇게 조금 지대가 높았던 지역을 길을 내려니까 자꾸 낮아지고 이쪽은 그냥 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고 옹벽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과장님 체크 좀 해놓으십시오. 해당 부서에다가 예. 조치하겠습니다. 네. 예, 네네.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게 없이 재난은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이번에 불났을 때 전 부서 다 모였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5페이지 119 안전센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19 안전센터는 과장님과 저하고 참 많이 시달렸던 데죠. 다 시달렸죠. 뭐 의원들 한두 번 시달렸습니까? 다 의원들 다 나가시더죠. 예, 참 많이 시달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고 지금 책자나 이렇게 보니까 영랑동입니다. 여기가 모라레발이고요. 이 지역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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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의료원 쪽 가는 길이고 네. 한일 자동 펌프가 있고 이게 좀 항공사진이 좀 옛날 거라 여기가 이제 119 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길이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왜 시달렸냐면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시달렸고 이 주위에 있는 이 집은 이제 또
지대가 너무 낮아서 물이 차면 한 이 정도까지 차버리니까 네, 구조적으로 거기는 좀 문제가 예, 있습니다. 문제가 과거에부터. 좀 네.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쪽 지역은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 안에가 다 그렇죠, 과장님. 네. 예, 그거는 말씀 안 거기 옛날부터 지금 저지대에서 항상 거기 물이 차는 지역이었어요. 맨날. 예,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도면을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네. 아까 그 대기 이거예요, 요거. 네, 네. 119 안전센터가 이제 일로 여기 들어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집에 가장 이 동네에 이 동네와 여기와 이쪽이 다 앞에 한일자동 펌프, 네. 그다음에 이쪽 대양연립 이쪽이 네. 다 물바다가 되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 느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여기부터 제일 먼저 쫓아갔는데 역시 물에 잠겨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주민하고 이 주민분들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관로를 새로 깔아주겠다. 다시는 물난리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지금 19년도 여기서 길 건너가는 이 배관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 이것도 라인이죠. 좀 네. 작아서 그렇지 여기도 라인이 있고요. 그럼 이 두 개로 지금 양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가 이제 횡단하는 그 지금 우리 김순희 씨 집 옆에 그 도로에서 나오는 횡단하는 박스가 거기 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도로- 박스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 길 건너 쪽으로 이게 박스거든요. 한쪽 우측은 600mm, 길 건너는 900mm 이제 관이 묻혀 있는데 예. 그 박스 그 지금 김순희 그 내려온 박스 그 구역으로 또 같이 연결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순희 집 그 양반 집 쪽 위쪽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서 내려온 물이 600mm하고 900mm로 분산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나가는 지금 실정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수 사업소에서 박스를 연결해서 저쪽 영랑호 쪽으로 좀 구별 맞춰가지고 빼는 걸로. 그리고 이제 현재는 김순희 집 앞에서 영당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나가는 그 유속이 좀 약하고요. 구배도 가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침수가 더 이제 가중되는 문제 있기 때문에 저 지금 거기를 더 바로 영랑호 쪽으로 빼고 아까 김순희 집 앞에서 박스를 연결해서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아마 수장교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의료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21년 사업, 20년 사업이에요. 저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저기도. 그런데 우리는 이 주민들하고 이 영랑동에 네. 이 진짜 혜택을 못 받고 비만 오면 잠기는 이 영랑동 지역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 근데 저기 뭐 김순희 아줌마가 뭘 하든 간에 저기는 김수리 씨 그 뭐 이름을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동네가 다 네네. 물바다잖아요. 대양 연립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걱정되는 이 물 난리를 여기서부터 이 라인 한쪽이라도 좀 늘려서 좀 빼서 영랑으로 빼든지 아니면 차지갈로 만들어서 물을 좀 배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올해 비 오면 또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또 이렇게 이 아주머님이 그렇게 또 난리를 치고 또 해야 되나요? 아마 그 하수 사업소에서 아마 근본 대책을 아마 강구하게 할 겁니다. 저건 뭐 예. 언젠가는 저기 또 이제 침수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건 아마 예, 의원들께서도 좀 관심을 하수도가의 가져주셔야 돼요. 아 제가요. 예, 네. 저는 늘 관심은 조금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특혜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날 올라가서 박연실 주무관님하고 그 계장님하고 뵀는데 우리가 이 축대를 지금 쌓아야 되는 지금 그 장천이거든요. 네. 축대를 쌓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축대를 먼저 쌓는 게 맞는가요? 위에 이렇게 탄 나무들, 이 숱한 나무들을 먼저 벌목을 하고 여기 사방공사나 배수로 놓고 배수로 수로 놓고 이렇게 좀 층계를 좀 만들고 나무 철거한 다음에
축대를 쌓는 게 맞나요? 어느 게 순서가 맞나요? 그 뭐 비가 안 온다면 나무는 뭐 항시 아무데 먼저 자르도 관계는 없고요. 이제 그 축대를 쌓는 게 먼저고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뒤에 배수로라든가 그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축대가 예. 먼저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아까 그 주황동 재개발 구보 지역이라 다 재해 범위에 들어가니까 과장님 두루두루 좀 신경을 다 좀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안 되면 각 네. 부서에 네. 전달과 알겠습니다. 네,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방원호 의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아니,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전총괄부서로서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앞으로 또 마무리가 이제 시점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한전과의 또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산불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해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재난 시에 재난이 그때 의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7월 7시 15분경에 이제 첫 문자가 왔고 발화가 돼서 지금 주민 대피가 나기까지 한 3-40분 안에 이제 이게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시와 의회의 재난과 어떤 폭설 피해가 됐든 침수 피해가 됐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재난 매뉴얼이 행동 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는 마냥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전 그 기관으로서 제가 개인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현장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는 지금 부시장께서 현장 상황을 총지휘하면서 영랑동 주민센터에서 계셨고요.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실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상황 대처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시죠?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저 추후에 나중에 이제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조양동 쪽에 지금 아파트 밀집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네, 아파트가 네. 밀집되고 있는데 그 소방서장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소방서장 면담을 했을 때 조양동 쪽에 119 안전센터의 좀 신축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지가 만약에 그 생긴다 그러면 그 부지 확보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는 지금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나요? 조양동 쪽도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남북권도 중학교도 들어서고 네. 그런데 일단은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상당히 좀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 초동 대처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 재난 안전 그 재난 발생 문자가 나왔을 때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께서 긴급하게 나가시면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시다 보니까 차량이 정체가 돼서 정작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재난 그 안전 문자가 나갔을 때는 긴급을 요할 때는 차량을 두고 몸만이라도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CBS 송출인데 이게 도에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자를 더 날리고 싶은데 주민을 할 때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도에서도 뭐라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막 날렸는데 네. 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문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끝나고 나서 상황 수습하는 와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집행부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보고를 받는 그 시간에 그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좀 더 있게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참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긴급을 또 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관님께 말씀드렸던 재난과 관련돼서 시와 의회의 그 행동 매뉴얼은 자체 매뉴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면 맞습니다. 예. 그 의원들께서도 뭐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예, 네. 의원님들께서도 뭔가를 하시려고 나갔는데 예.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네네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응급복구 관련해서 재난방송시설 이제 현황 교체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재난방송시설이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재난방송시설을 교체했을 때 주민들에게 전달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게 방송이 특히 밤에는 더 안 들립니다. 이게 안 들리죠. 우리가 사실 바람 부는 날 안 들고 저도 뭐 동정을 해보니까 그냥 말씀하시자 이거는 해봐야 요번에 아마 이 방송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CBS 송출 때문에 그나마 네. 그거는 행자부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날릴 때마다. 그래서 속초가 몇 시에 이 문자를 날렸구나를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방송 시절이 말씀드린 이 사실 일반 멀쩡한 날은 뭐 그냥 안대 방송용 외에는 네. 특히 재난 방송은 야간에도 재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들려 봤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어린이 놀이시설 그 점검 관련해서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유력 이제 설악동 쪽 화채마을 안쪽에 있는 어린이 시설이 남았는데, 네. 자 어린이 시설이 이런 시설이 하나만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시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아니요. 지금 운영이 어려운 데가 운영이 지금, 어려운 네, 데가 네, 네. 여기 한 군데라고 한 생각하시나요? 군데, 네,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지금 완전 폐쇄는 아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터가 시내 자원봉사센터. 제가 지금 사진이 검토 중인가요? 자원봉사센터 그 옆에 보면 지금 함흥냉면 건너편에 자원봉사센터 그 네네네네. 건물 네. 그 옆에 보면 이런 놀이시설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출입은 못하게 막아놨지만 아이들이 혹여나 1층에 있는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도 좀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전과 우리 존경하는 방울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과 관련돼서는 우리 속초 청내 모든 과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자 2차 이제 붕괴 산불 이후에 네. 장마 이제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장 걱정이 되는 지금 속초의 산불 지역이 거의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뭐 상황 총괄이 저건 이제 공원 녹지에서 네, 하는데 네, 네. 조금 더 보고 네, 봐시겠지만은 네, 네. 저 생각 같은 이렇습니다. 저거 지금 현자생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사방 시설하기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네, 네, 네. 이러니까 빨리 나무를 좀 잘라서 예. 그 피해목을 잘라서 우리 토사 유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집중호우 시 대비하는 산에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거치해서 그 토사 예방하는 그런 네네. 쪽으로 좀 먼저 가야 되지 않?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우선 시급하게요. 나무를 잘라서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 전에 과의 또 전문가시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는 뭐 빨리 다른 자르는 시설을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네. 잘라서 중간에 그 예. 토사를 집중호우를 지금 유속을 완화시키는 방법. 유서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긴급하게 지금 일단 해야 제일 될 저 게. 생각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예, 제가 예. 녹지과 다음 시간 때도 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옹기정 마을 네네. 이번에 산불 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자 불이 났는데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가까운 곳인데 네. 2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m 되는 걸 3m 정도까지 늘리려고 해도 개인 사유지가 네, 포함이 네, 됐기 네, 때문에 네, 네. 상당히 지금 난감한 부분이에요. 네.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또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참 네.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속초시 전체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참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도 하나만 좀 보면서 과장님께 이 얼마 전에 안전총괄 계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상가 밀집 지역 네. 대포항 상가 밀집 지역 네. 얼마 전에 그 보고 받으셨겠지만 한 두어 달 전에 이 상가 밀집 지역 그 시류외기에서 불이 나서 불렀죠. 네. 초동 대처가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괜찮았었는데 초동 대처가 안 됐으면 여기 다 그날 바람이 좀 불었으면 큰일 났죠. 엄청날 저도 뻔했습니다. 부시엠이랑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우리 의용 소방대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의용 네. 소방대들께서도 재난 안전과 관련돼서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장비를 놔둘 곳이 없어서 지금 안전총괄 계장님께서 그 회계과하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디 쪽을 지금 계획을 하셨냐면 예전에 시푸드 있는 지금 공사 현장 현장 전에 사무실에 저그저 예, 어딘지 아시죠? 여기 예예예 여기 근처에. 예. 근데 거기. 지금 여기가 이게 이 위성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서 옛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하수 관련 그 그러니까. 수리 업체가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시로 여기 한두 동을 좀 쓰게끔 계장께서 또 해주셨는데 이분들께서 고정적인 장소에 장비를 놔두고 비상시에 바로 119 안전센터보다 더 먼저 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근접한 거리는 맞는데 여기가 이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에 1, 2년 후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안 그러면 없어질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 자체를 지금 사실 꺼려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 또 저 시에서 나가라 그래서 또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분들께서 장비를 놓고 초동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장소는 제공하되 이 업체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갈 시점이 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그 의용소방대 그 본부 위치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분들 공익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디 별도로 뭐 일반 별도 그 토지에다가 땅에다가 뭐 이거 그렇습니다. 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좀 검토를 해볼 사항.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자체도 지금 나오지 예, 않고 예, 있고 예, 유일한 부지가 여기니까 네, 무슨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는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건의가 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쪽에 도시재생 담당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담당하는 쪽하고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근데 이 문서를 보면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 협의가 없이 이런 답변이 왔나요? 이렇게 건의된 지역으로서 사업 확정 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저도 그 문서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재해 위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자연재해 대책법을 보니 네. 이걸 누가 선정하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 침수 구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을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그렇게 없을 텐데. 건의해도 거기 현장을 확인해 보면은 자연재해 그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과장님, 재해가 뭡니까? 재해가 상당히 많은 거를 네. 포함하고 있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서 물론 붕괴 우려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 안에 화재 소방처가 진입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 뺏겨내는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거기 우리가 이제 시장 지정해서 이제 국비 신청합니다. 도를 경유해서 행정부로 올라가는데 거기 지금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지정 우리가 지정은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행정부까지 가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 절개지가 돼서 거기를 옹벽을 뭐 낙석 방지 그런 거 하면 좋은데 거긴 도시계획도 하나 딱 해서 도시계획도로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의원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 저도 옛날부터 그때 김진기 의원 계실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할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요. 그때 당시도 제가 옛날 2012년도도 지정하려고 제가 재난과장을 했었어요. 그거 김진기 의원도 한참 그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하려고 우리 하실려 해도 뭔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예. 네네. 그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작년에 제가 행감 때는 그 영랑동에 이제 어떤 한 식당이 네. 자연재해 지구 위험 지역에서 좀 빼달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규제가 생기니까. 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네. 오히려 이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5기, 6기, 7기에 접어들면서 개인 한두 명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교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여기를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네. 도로 시설 담당 부서의 의견은 지대가 높고 위험이 있고 이러니까 요거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병행 트럭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러면 과장님도 그 부서도 이해는 합니다. 뭐 같이 답답하니까. 예. 안 된다라 하시면 안 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방법은 방안을 있습니다. 찾아달라. 도로를 내게 되면은 아까 말씀 옆에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절개지를 완화 차원에서 옆에 그 도로 폭만큼의 옆에 그 주택을 다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 사업이 그 사람들 주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제2형 사업이란 거는 도로 목적 제2형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 뭐 낙석 위험 아니면 붕괴 그런 하나의 그런 그 재해를 우려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단지 도시계획도로가 내서 해달라는 사업인데 그걸 제2형지로 지정하려니까 과거에도 안 못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옛날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김진기 의원 계실 때 하도 해달라 그래서 아니 전 했는데 의원님의 이름을 안 이렇게 됐어요, 자꾸 말씀하시면 그거는 여기서 의미 없는 말씀이고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들. 무슨 주민들도 왔다 갔어요 저한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니까 정리할게요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명은 거기가 위험지구니까 위험지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에서 예.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네. 그 폭염 재해라는 게 또 미세먼지와 같이 이렇게 또 대두되고 있는 거죠. 속초도 대도시에 또 그렇게 또 그 재해 지역에서 예외될 수는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폭염 때문에 집행부에서 네. 이제 굉장히 뭐 어려운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그 앞으로 그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네, 이 폭염도 지금 재해로 2015년부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지난해 처음 이제 뭐 한개소에 그 우리 가리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일단 폭염 관련해서는 올해는 한 2,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13군데 주요 횡단보도에다가 그 우리 그런 그 가리개 그런 그 뭐야 햇빛까지. 시설을 햇빛 가리개 시설을 할 그늘막. 계획이고요. 예, 그늘막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 경로당 등 뭐 이런 해서 한 80개소에 우리 그런 지정을 했습니다. 그 무더위 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네, 경로당이 저희가, 주로고 예, 이제 하고 그 그래서 은행이나 뭐 이제 예. 기타 등등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폭염이 이제 뭐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주의보 수때 발효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5월 달서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저희가 그 뭐 폭염 대책 그 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은 기상 이상하로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이상한데 저희도 이제 그 폭염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산불 피해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듯이 저희 폭염에 또 그 노령 인구나 저희가 초노령하죠. 네, 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무더위 쉼터 관련한 폭염 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네. 이 부분에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위 쉼터가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거 무더위 쉼터는 이제 주요 주가 이제 어르신들, 그렇죠. 노인들 때문에 어르신들, 그러는데 네. 이제 각 동주민센터, 뭐 노인 시설, 그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뭐 금융기관 등등 금융기관,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더울 때는 그런 데가 좀 쉬시라고 하는데 그냥 쉬시면 또 뭐하니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그나마 전기세를 일부 지금 지원해 주는 그 현재는 방법이 이제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일반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또 낮에는 뭐 또 그런저런 하다가 그 밤에 그 더운 걸 뭐라 그러죠? 열대야. 예, 열대야 때문에 정말 낮보다 더해서 그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이런 재난에 대해서 이제 요즘 취약계층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병약자들 그리고 이제 노약자들이 그 밤새 정말 안녕한가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야간의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뭐 특별히 뭐 야간이라고 그러는 건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뭐 집에서 뭐 하면 이제 그런 경로당 가서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그 올해부터는 이제 뭐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기 요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만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20만 원 넘더라도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고 10만 원 넘어서 하여간 뭐 30만 원 나올 때는 20만 원을 저희가 네. 100% 도비로 지원하게. 그러니까 뭐 야간에 경로당 가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네. 모두 다 이제 무더위 쉼터를 지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냉방비가 다 지원이 되고 그렇죠. 네. 전기가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가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그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네.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한 번도 익숙하게 인사 나누지 않았다면 그 몸을 디밀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도 이제 여성가족과 저희가 그 할 때 어차피 이런 지점이라면 경로당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드나들면서 서로 익숙해지도록 활성화를 좀 해주셔야 된다. 무더위 쉼터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맞.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뭐 찜질방 쿠폰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찜질방 그 저녁에. 그래서 혹시 이게 선거법에 괜찮았나 싶은데 이런 사례가 서울시 어디에 있는 거를 제가 좀 보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지난번 이제 산불 때문에도 그렇게 공동으로 재난의 상황들이 그랬을 때 초등학교 그 가까이에 있는 왜냐하면 동네마다 초등학교는 있으니까 그 초등학교에 텐트를 하고 거기를 시원한 상황으로 그렇게 좀 공공 이용으로 며칠간 너무나 폭염일 때는 이제 그렇게 했던 네.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밤새 정말 너무나 병약하고 그리고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다 건강한 분들이신 거 아시잖아요. 예, 사실은 그 외의 분들이 더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인지라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주문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산불과 관련된 건데 화재가 나다 보니 이제 우리의 그 지금 도시는 그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공동주택들은 이제 소방차 라인이 다 있고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또 이렇게 간이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정비가 필요한 건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주택들이 많이 있는 영랑동, 금호동, 뭐 아까 중앙동 뭐 그쪽 주택 밀집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 예, 네, 네. 네. 주택 밀집 지역의 네. 그 이면도로들이 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들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안전하진 않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그러면 뭐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도시계획 기본 계획들이 마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폐지될 건 폐지되고 이제 시행될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의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강하게 이런 소방과 안전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주민들 건의가 좀 왔던 상황이에요. 지난번 그 재난 방송에
수화 부분들이 이게 물론 속초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마 중앙이나 여러 정책의 세미나나 이런 상황들에도 참여들을 하시고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아마 보고하거나 그러실 때도 그 수화 통역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반드시 좀 나가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건의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신선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좀저 그 감사 관계없이 몇 가지 그 당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저 대형 그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절개지도 있고요. 또 지하 굴착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했을 때 그 절개지가 이제 이게 무너지거나 또 물이 고여가지고 불의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네. 잘 좀 집중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사고 예방에. 그 더불어 이제 산불 예방 재해 구역에는 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밑에 하단부에는 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축대를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성 지역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이제 그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이 많으니까 이렇게 네, 토사 유출 사방 사업식으로 네, 이렇게 토사 유출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축대를 이제 기존에 나무가 있을 때는 안 써도 되는 네, 네. 구간이었는데 그거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그 공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방독면 얘기를 꺼냈었는데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또 이 그 진화장구도 필요하지 않나. 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그 우리 산불 때 솔직히 말해서 불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진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장구가 없다 보니까 비치되지 않고 없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그 저기 저 영랑호 쪽에 이제 그 뭐 연립주택에 사는데 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바람은 이제 불이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뭐 대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데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잔불 이렇게 그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이렇게 영랑호 쪽으로 그 지금 그 진입로 쪽으로 그 지금 히말라야 시다 조선해안 쪽으로 쭉 오면 그 영산홍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빳빳한 일자도로에 불이 다가오는 거 제가 가서 발로 껐어요. 발로 구두발로 이제 밟아서 이렇게 껐는데 사실상 불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됐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에 이렇게 뭐 분무기라도 하나 있었더라면은 이 분무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잔불 정리할 때만 이렇게 뭐 쓰는 거지 산불에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뒷불용입니다. 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잔불 그렇게 들어오는 불 이렇게 조그만 불 이렇게 정리하고 끄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되는데 저 연립주택에서 가지고 나온 저쪽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그 호수 야외 호수 하나 수도 호수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방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그래 물이 막 뿌리고 그래서 근데 그 신발도 제가 신발로 발을 이렇게 껐는데 그 줌에서 불이 종료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고성 쪽이나 봐도 사람이 있어서 관리가 된 쪽에는 집이 안 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은 것도 왜냐면 무조건 대피를 하라고 할까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산불 지역 산속 뭐 이런 데 아닌 이런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느낀 게 진짜 잔디 그 돌틈 마당에 깔아놓은 돌틈에 있는 잔디 타고 들어와가지고 큰 시설이 다 타버리고 이런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그럴 때 분무기라도 있었으면은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불 진화 개인 장부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런 분무기 정도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지원하거나 또 이렇게 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먼저 그 중앙에서 왔을 때 얼핏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지하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 수도 그쪽에다가 하나의 우리 소화전식으로 크게 나눠도 한 25mm나 한 50mm 내 범위 내에서 소화전식으로 해서 그 함을 만들어서 호수 이 감는 호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m 정도 감는 호수 함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열어가지고 바로 그 내집 위를 깔 수 있는 그런 저도 그 생각을 계속 일부 이제 우리 중앙부처 온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수돗물은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산 밑에 있는 집들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소화전식으로 일반 그거는 크니까 안 되니까 가정용 소화전식으로 뭐 공동구로 만들듯 해가지고 한 25mm 정도, 50mm 정도 해서 호수 한 25mm 한 50mm 감으면 크지 않거든요. 우리 우리 산불 지나치 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0m 정도면 웬만한 주위는 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음번에 공원녹지까지 오면 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내에는 우리가 소화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주택지라든가 그쵸, 마을에는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것도 이제 바깥으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무조건 이게 그 수도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번에도 이제 그걸 자꾸 빼먹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요거 해가지고 이제 드문드문 설치를 이제 야외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데는 뭐 꼭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좀 있는 게 확보해. 네, 아주 그 이번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큰 산불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아마 그냥 불의 화재에 대한 그 대체 방법 내지 생각은 각자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도 의원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산불 나자마자 그날 그 노인복지회관인가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다가 저희 의원들이 이제 곧바로 집에 귀가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마다 다 뛰어다녔는데 정말 그 건물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데는 물을 뿌려가지고 정말 그 하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아파트촌도 가보니까요. 아파트 관리소장 이하 지휘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위까지 다 그 물을 다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휘자가 누구냐가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그 허름한 집까지도 다 물을 뿌려놔서 정말 그 서로 시민들이 혈연 일체가 돼서 정말 네 집 내 집 따지지 않고 같이 뛰어다녔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한 분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집행부들을 이렇게 이제 산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 우왕좌왕하는 중에서도 정말 그 시민 한 분이라도 인명 피해가 속초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높이 치하드립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올해 동해에 계실 때는 주민들에게 아주 열정적인 동장님으로 평가를 받으셨고 시에 들어오셔서는 안전 그리고 공원 녹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십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의 좀 요청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 시민 대표에서 계시는데요. 뭐 소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아직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네. 아유 뭐 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이제 좀 술 맞고 쉬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공직자는 이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유 회장님 말씀하신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일부 한 분야에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참는데 공직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40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이름 석자를 뭔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표지석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후배들도 계시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들도 열심히 해서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참 이것도 이런 저런이 많았지만은 일만큼 있어서는 정말 우리 시 속시 공무원들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고 항상 저도 지금까지 엑스포상에 가도 내 이름 새겨 있고 우리 자생신문 가도 저 이름이 있고 항상 많은데 그때 당시는 사실 두려웠어요. 항상 책임이 뒤따를까 봐 했는데 이제 나갈 시점 되니까 언젠가 와도 이건 참 내가 옛날에 했구나 하는 추억이 남는 것 같아서 정말 그래서 나름대로 미흡한 거 있지만은 열심히 또 우리 의원들 도와줬고 또 시민들께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6개월 남으셨는데 우리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이명석 과장님의 그 평생을 가지신 그 높은 그 사명감에 박수를 보내고요. 그러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명길 의원님 배려함에 감사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